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고 장건강이 딱지와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합격한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장건강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건강님. 자, 제목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부제 신규 공무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2년차에서 곧 3년차로 가고 있는 현직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네요. TMI는 여기까지 하고 위 주제에 대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공무원 됐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그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건 기쁘고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때만큼은 남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그러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누군가 이 소식을 알게 됐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네 명의로 대출해달라는 요구, 아니면 보험 상품 가입이나 카드 만들어 달라는 요구, 심지어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 좀 달라는 요구 등등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팀 후배 직원이 근무 중에 대학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후배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상품 가입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절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 결국 스팸 차단 걸더군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이건 부모님 입도 좀 무거워야 할 듯 합니다. 입 가벼운 부모님을 두신 분은 위 상황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을 무서워하세요. 악성 민원만큼이나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돈 관련 업무입니다. 특히 인허가, 사업, 계약 쪽은 최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 대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본인이 실수하면 민원 상대에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수 하나 때문에 큰 대금을 공무원 개인이 물 수 있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에 이쪽 부서는 공무원들이 기피합니다. 이 부서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요. 대신 기피 부서에서 실수 없이 업무를 잘한다면 나중에 승진, 성과 상여금, 주요 부서 이동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저도 공무직에게 월급을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금액을 잘못 지급한 걸 알게 됐고 공무직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잘못 지급된 금액 일부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잘못 지급했다는 공문서를 작성해서 결제받아야 하고 또 재무담당 부서에 착오로 지급했다고 또 얘기해야 하고 은행에 또 얘기해야 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혹시라도 돈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항상 꼼꼼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그걸 되돌려 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말투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거나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교정이 필요해요. 직장인들에게 전화는 거의 뗄 수 없는 사이죠. 특히 공무원은 민원을 상대해야 하기에 전화 업무는 필수고 거기에 친절함을 요구받습니다. 그 친절함 속에는 목소리도 포함되고요. 하지만 각종 민원과 내부 조직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점점 사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좀 이렇게 돼버려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랑 싸우려고 덤벼드는 시비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틱틱거리는 말투는 교정이 필요해요. 여러 공무원들과 전화해보면 사무적인 말투인지 싸우자는 말투인 건지 다 느껴요. 겨우 2년차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팀장 과장급 사람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촌 목소리만 들어도 말투만 들어도 뭔지 충분히 파악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한테는
친절하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민원인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말투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친절하게 민원인에게 응대했을 때 정말 운 안 좋은 민원이 만나면 그 민원인이 나중에 마음먹고 그 공무원을 타겟으로 집단으로 동원해서 불친절하다고 민원 제기하고, 그게 누적되고 반복되면 내부적으로 자를 수 없지만 평판 이미지 다 깎이고 승진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부 상황이기에 민원인들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내부 직원들도 평판 안 좋은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고요. 문제는 그게 꼬리표처럼 줄줄 따라다닙니다. 본인이 공직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상은. 네 번째, 인수인계는 기대하지 마세요. 복불복입니다. 요즘 공무원 카페 관련 글을 보면 신규 직원이 인수인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글을 많이 봅니다. 이것 때문에 면접하고 싶다는 글도 많이 보고요.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전임자가 면직해버려서 도움 요청해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팀장 차석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외면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딪히고 메모하고 모르면 다른 시군구 쪽에 물어보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운 좋게 인수인계를 자세히 써준 전임자를 만났거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사수가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가벼운 태도를 가지는 신규들이 간혹 있는데 나중에 부메랑처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설령 마음속으로 짜증나거나 불편해도 같이 먹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특히 장수생이 공무원 됐을 때 이것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험기간뿐만 아니라 20대, 대학 시절에 대부분을 혼밥하셨던 경험이 많을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 그리고 2년이라는 수험기간 동안 매일 혼자서 밥을 먹었거든요. 배고프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먹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면 혼자서 밥 먹는 게 힘들어집니다. 물론 같은 팀의 팀장이 휴가 갔고 단위 한 명이 출장 때문에 밥을 외부인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콩나물, 해물 관련 음식을 싫어하는데 팀에서 콩나물 비빔밥, 해물탕 먹자고 하면 싫어도 같이 가서 먹어줘야 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점심시간이 되면 최소 8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같이 먹어요. 많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건 개인적으로 극혐입니다. 같이 먹는다면 4명까지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네요. 제 희망사항이지만 언젠가 공직사회에서도 혼밥해도 아무렇지 않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는 없어도 되지만 운전은 할 줄 알아야 해요. 특히 남자 직원은 필수.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기술직이든 출장은 한 번 이상 꼭 나갑니다. 같이 출장 나가면 운전은 남자 직원들에게 많이 시킵니다. 이건 딱히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도 성별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 되면 운전할 일 많으니 운전 연습 많이 해두세요. 일곱 번째, 본인의 첫 직장이 공무원이면 각오하세요. 공무원 생활에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기업, 특히 조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에서 불합리, 참고 당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나 분노 등을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 돼서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잘 다니는 편입니다. 반면 나이가 어리거나 공무원이 첫 직장이라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민원인 상대, 전화 업무, 학교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는 인간관계 등 낯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면직하거나 버티거나. 여덟 번째, 공무원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이라고 같은 회사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5분 만에 퍼질 수 있는 곳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나마 좀 안전하게 결혼 생활하고 싶다면 타 지역 사람, 예를 들어서 대구시 공무원하고 봉화군 공무원하고 결혼, 이랑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딱히 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여기까지 쓸게요. 쥐어짜서 생각한 게 여기까지네요. 시간 나면 또 다른 느낀 점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쓸 시간이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마지막에 좀 꼬였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잘 읽다가 마지막에 좀 꼬였네요. 안 막히고 슬슬 잘 읽다가. 굉장히 근데 이게 본인 경험이 굉장히 묻어나 있네요. 이 경험을 안 사람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분. 장관님 아마 오늘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분이에요. 예. 저분도 이제 짬이 많이 찼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공무원 조직도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분도 예전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고민사연 보냈던 게 기억나네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그냥 뻘짓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벌써 그렇게 돼버렸네. 예. 이분이 처음 할 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강리 같은 경우에 저분은 서울 토박이거든요. 서울 토박인데 이 지방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방도 그냥 지방이 아니라 거의 시골이죠. 시골까지 내려왔죠.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예. 광역시도 이민님 어세요? 광역시 분도 서울까지 오는 경우, 그러니까 광역시 분도 뭐 대구도 시골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대구도 경북으로 빠지면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의 지역은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안 가려고 합니다. 바지 끄댕이 잡고도 안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뭐 경남권을 갔을 때 뭐 마창진이라든지 뭐 김해나 좀 어느 정도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데 가려고 하지 뭐 산청 이런 데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왜냐하면 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직은 내가 사는 그 관할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뭐 장관님에게 빠진 것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지역 선택을 잘해야 돼. 지역 선택. 맞죠? 이 지역 선택 잘못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맨 처음에는 그냥 합격만 시켜주시면 전국 어디든 근무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인프라도 안 좋고 특히 광역시 있는 분들 시골 가면 굉장히 고생하는 게 없어요. 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장관이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뭔가 도시에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 PC방, 헬스장, 뭐 마트, 대중교통 없습니다. 없어. 예. 편의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편의점이 있어도 많지가 않아. 시골 편의점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 편의점하고 다르게 물건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예. 매대에 막 꽉 차지 않을 거야. 쪼매날 겁니다. 딱 필요한 것만 놔둘 거야. 필요한 것만. 그리고 시골 편의점은 아마 밤에 장사 안 할 겁니다. 예, 장사 안 해요. 시골은 아마 24시간 운영 안 할 겁니다. 밤에 손님이 없으니까. 어르신들 주무시니까. 예. 안동이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안동이면 그나마 나은 편이야. 안동은 시고 인구가 좀 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어요, 안동. 근데 안동은 저기 이마면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동댐 있는 쪽이 좀 시내고요. 이마댐 있는 쪽이 거의 시골 꼴짝이거든요. 그쪽 가면 노답이에요. 그쵸? 저희 이제 할아버지 선산 있는 쪽이 안동 인동이거든요. 임동은 노답이고, 저 안동댐 정동은 괜찮아. 예. 안동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시내는 괜찮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관가하신 분들이 많아. 공무원 시험 뭐 이렇게 직렬 낮은데, 예, 직렬 낮은데 오히려 있잖아요. 안동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안동은 아시겠지만 안동은 집도 싸요. 예, 안동 있을 거 다 있어. 오락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도 새로 지어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괜찮고 병원도 큰 병원 있고, 예, 공기도 좋고 다 있어요. 예, 교통도 크게 나쁘지 않고 시내 정도면 괜찮아요. 집값도 싸요. 집값도 뭐 허름한 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5천만 원 내외예요. 서울 같은 꿈도 못 꾸죠. 예. 집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 오히려 공무원 되면 좋은 데가 안동입니다. 의외로. 예.
아무튼 참고로 장광님은 안동보다도 좀 더 열악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 아까 제가 BYC라고 했죠. BYC. BIC에 해당하는 경북권에서 BIC라고 하면 상당히 촌 중에 촌. 죄송합니다, 장광이. 예, 촌 중에 촌이에요. 안동 정도면 양반입니다. 예, 안동 정도면. 예, 공무원 했다고 너무 기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랑하셔도 되는데 이건 그런 거야. 여기서 장광님이 너무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뻐하거나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괜찮은데 공무원 됐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린 나이 때 공무원 되다 보니 그 나이 중에서 내가 급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된 거 마냥 의기양양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특히 경찰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경찰 공무원 쪽에. 어. 경찰 공무원 쪽에 이제 경찰 제복 입고 하니까 막 사진 올리고 막 자랑하고 막 특히 경찰 공무원 내가 좀 비난 좀 내가 좀 다른 직렬벌에 비해서 좀 내가 좀 디스를 많이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세꾼들이 많아요. 허파에 발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래도 활동적인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 오지랖푸드도 많고. 예. 그리고 좀 약간 좀 똘끼 가진 사람도 승근 많아요. 공무원,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은 똘끼 있으면 안 되잖아. 예. 소위 말하는 좀 논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게 공직 경찰 시험이고 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의외로 불순물자가 많아요. 예. 근데 경찰에 합격하면 유독 경찰 됐다고 자기가 뭔가 좀, 뭐 세상 다 가진 것 마냥 의기양양 되는 사람. 그래봤자 순경이잖아. 그래봤자 순경이거든요. 안 그래요? 헤쳐나가야 될 게 많잖아요. 요즘 막상 들어가면 경찰 힘들잖아. 힘들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있잖아요. 경찰 들어가면 제복 입고 사진 인스타그램 도배를 해. 그 흉장이라고 하죠. 예. 경찰 공무원 흉장. 그 은으로 돼 있거든요. 그 짤 찍고 이렇게 또폼 잡고 사진 찍고 막 제복 좀 입었다고 막 사진 다 올립니다.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봐요. 경찰 합격자들이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봐니다. 제일. 예. 너도 나도 자랑합니다. 예. 완전 자만심이 장난 아니야. 자만심이. 근데 난 자만심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합격해도 기뻐해도 됩니다. 자랑도 해도 되는데 자만심은 가지면 안 돼. 근데 자만심 가진 사람 있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아. 자기가 공무원 좀 됐다고 내가 우리 또래에서는 내가 최고다. 우리 또래들 중에 어? 내가 짱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나보다 나은 사람 있어.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자만심 가지면 안 돼. 자만심 가지면 직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다 깨지잖아. 들어오면 깨진단 말이에요. 왜 보면 특히 보면 뭐 지방지원에 경찰 같은 거 보면 항상 어떤 질문 나오는지 합격하면 어떤 질문 나오는지 아세요? 예. 경찰 카페 같은데 뭐 경풍사나 경시모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 두 가지 질문 나와요. 합격하면 저 이번에 합격했는데요. 차 K8 뽑을까요? 아니면 임팔라 뽑을까요? 아니면 그랜저 프로보로 뽑을까요? 저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시즌 나갈 때 지구대 BMW 주차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도로 좀 이해 안 되죠? 이거 올라온다니까 이거. 이거 올라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이번에 경찰 이번에 2011 2차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합격하면 여자들 많이 꼬이나요? 소개팅 많이 들어오나요? 여친 사귈 수 있나요? 결혼 가능합니까? 이러고 꼭 올라와요. 이게 쟤는 어? 이게 경찰 고문 한번 했다고 우쭐대는 거야 이게. 뭔가 내가 그동안 이제 합격했으니까 못 받은 거 다 누리겠다는 거잖아.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해봐. 근데 있잖아. 원래 없었던 사람은 경찰 공무원 돼도 똑같습니다. 공무원 돼도. 공무원은 똑같아. 안 바뀌어. 어? 예.
아무튼 근데 이거 절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무원 됐다고 얘기되는데 어느 지역에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장강이 중요한 게 있어. 경찰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합격하면요. 잘 경찰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합격하다 하면 어깨뽕 제일 많이 들어간 경찰인데 경찰 업무를 하잖아요. 경찰 짤을 먹잖아요. 어디 가서 경찰에 얘기 안 합니다. 네. 경찰 얘기 안 해요. 경찰 공무원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일하잖아요. 어디 가서 경찰에 얘기 안 해요. 네. 어디 가서 어디 지구대 소속 누구누구다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경찰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왜 많이 생기냐면 퇴근하고 있으면 좀 조용하게 살고 싶잖아. 근데 뭐만 있으면 불러. 법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전화 와가지고 네, 전화 와가지고 저 내 남친이 폭행 사건으로 저기 서 들어갔는데 너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빼주면 안 돼? 이런 부탁을 해. 아직도 이런 부탁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많이 했다가 뭐하지 날라가지 그냥. 아 진짜 이런 게 나와요. 이번에 우리 아빠가 저기 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경찰서 있는데 좀 얘기가 좀 빼주면 안 돼? 경찰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예, 네, 경찰 이런 게 많아. 불미소는 제일 많이 생겨 이게. 예. 네.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채, 보험가입, 신용카드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뭐 이런 거예요. 너 들어보니까 네 거기 근무한다며. 대구 저기 남부서 근무한다며. 그래? 너희 부서에 그 누구 있지 않나? 그 연락처 좀 줄 수 있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너 그 같은 지역에 근무하면 알겠네, 한번 부딪히겠네. 그 아는 사람 있는데 좀 주소하고 좀 연락처 주면 안 되냐? 이런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곤란한 거야, 이게 지금 봐봐요. 곤란한 게 많이 생겨.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아까. 예. 이거 많이 주잖아요? 뭐가지 날라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날라가요. 특히 공무원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공무원들은.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형법에서 만들었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공무원 족치려고 만든 거예요. 공무원들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직무유기죄, 독취폭행죄, 뇌물죄. 공무원들만 잡아서 공무원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예. 네. 근데 이게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몰라.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일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예. 네. 진짜라니까요.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일반인들은 에이 그래도 나라에 놀고 먹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아니죠. 나 그냥 끝나는 거라는 거 알죠. 잘못하다 걸려버리면. 예. 아까 경찰 같은 게 그런 경우. 뭐 경찰은 또 정보망 있잖아. 그러면 아는 사람 그거 있는데 줘야 되나 하면서 아니면 아는 사람 깜빵 들어갔는데 어디 있는지 좀 얘기해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진짜 합니다 이게. 예, 합니다. 곤란하죠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경찰이 오라하게 되면 주변에 경찰에 얘기 안 해. 그냥 공장당이라고 그래, 공장. 어차피 경찰도 교대 근무하고, 예, 경찰도 교대 근무하고, 공장도 교대 근무하잖아. 공장 다닌다고. 진짜 공장 다닌다 이게 진짜로. 예. 아니면 경비처 다닌다. 나 캡스 다녀. 나 S1 세컴 설치해 막 이런 식으로 둘러야 됩니다 진짜로. 예. 곤란함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어디 이제 일한다고 입방전 떨면 안 돼. 절대로. 예,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예. 특히 구체적으로 절대 얘기 좀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부서 뭐 신분 계급 부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시면 안 돼. 그냥 공무원이고 예, 공무원이고 안 된다고 얘기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딱 잡아서 얘기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도 이제 잘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정말 많아. 공무원들 그 얘기하는 순간 죄입니다. 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비밀 엄수무라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비밀 엄수무라고 공무원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업무라고 딱 적여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비밀 엄수 영비청 적품직 중에 비밀 엄수 비밀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공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누설하면 안 돼. 네.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 뭐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지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 여러분. 오히려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세게 먹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비밀 누설했다고 해서 처벌 안 받잖아. 근데 공무원은 처벌 받는 거야. 공무원은 그 책임이 더 막중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지키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날아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여러분. 날아가고 징계 먹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거잖아 이거는. 자, 돈을 무서워해야 돼. 예. 그러니까 돈 같은 거 할 때 이제 예산 같은 거 집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보통 예산 집행하거나 이제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그런 쪽인 것 같네요. 예. 예. 공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거네. 뭐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뭐 돈 같은 거.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금액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치다 보면 공 하나 빠질 수 있고 공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일을 할 때 특히 돈이 들어가는 거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번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근데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놓치는 게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짜잘한 것도 다 결제를 올려야 돼. 네. 공무원들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꼭 이렇게까지 서류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서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조건 법적으로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되고 뭐냐면 공무원은 모든 행동 자체가 행정작용이자 법률작용이에요. 법에 의거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무조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법에. 루알이 뭐세요? 법에 명분이 있어야 돼. 어떤 법에 해가지고 움직여서 하는 거야. 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왜 했냐고 했을 때 법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독박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모든 어떤 공무원에 대한 행위는 다 서류로 기한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기한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부서장들, 부서의 어떤 팀장, 계장, 과장급들 좀 큰 사업 같은 게 국장이나 이제 구청장까지 가겠죠. 네. 이미 서류 결제가 다 갔는데 불싸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 그러면 다 새로 수정하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네. 다시 백시켜야 됩니다. 네. 자, 공무 직원한테 사과하고 자, 공문서 자선 다시 해가지고 결제 새로 다시 받아야 되고 네. 재무담당 부서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 전화해야 돼. 이게 공무원들 일할 때 중간에 거쳐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굉장히. 사기업보다 훨씬 더 많아. 사기업은 그냥 만약에 이걸 딱 하면 그래? 그러면 내려와서 얘기하자. 내려와서 얘기하고 그냥 바로 보고해라. 취업. 다음부터 제대로 써. 알겠지? 그럼 끝입니다. 이런 경우 많아.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저 죄송한데 그 서류에 보면 5억이라 적혀있는데 실제로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 그냥 잠깐만 볼펜 있지? 끄어가지고 그래 5천만 원? 오케이 알았어. 그냥 내가 수정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나는 거야. 예. 또 사기업에서 숫자 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가 지운다거나 아니면 뭐 수정 테이프가 지운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많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별거 아닌 거로 넘어가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들은. 숫자에 조심하라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결제까지 받은 이상 다시 물을 넣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면 일도 많고 거쳐가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 못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투가 안 좋다. 그렇죠. 이게 특히 공무원들은요. 이 뭐가 중요하면 전화를 많이 한다면 전화를. 전화도 상담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면보다 비대면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전화 상담 업무가 많을 겁니다. 세무서는 완전 전화 상담밖에 못하죠, 지금. 네, 전화로밖에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거의 전화 업무가 거의 주류가 될 겁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 전화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할 때 그 목소리 톤을 좀 바꿔야 돼.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할 때 막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전화할 때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톤하고 평소 말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방송할 때는 약간 좀 귀에서 안 누리려고 제가 좀 세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전화 받을 때 왜 그런 사람이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가 말투할 때 약간 틱틱대는 말투 있죠.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군대를 거치고 어느 정도 이제 교정을 받잖아. 남자분들은 뭐 목소리 노다지가 뭐 하이톤이 아닌 이상은 차이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하이톤이잖아. 심하게 하이톤도 있고 약간 말할 때 약간 남친한테 얘기하듯이 약간 틱틱 싸대는 말이 있어. 그런 말 하는 사람 은근 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책 잡히기 딱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약간 민원인이 봤을 때 약간 맘먹으려 드는 거네. 그냥 목소리 자체가 안 좋아도 싸가지 없다는 말이죠. 싸가지 없다. 인성 나쁘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라의 녹을 먹는다 그래요. 바로 밀어 넣는 거예요. 바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나쁘게 봐. 예. 내가 봤을 때 남자 직원들보다는 여자 직원분들이 더 많이 시달릴 거예요. 여자 직원분들이. 특히 어떤 전화 받는 매너가 평소에 안 좋은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특히 이런 일은 아마 서비스 일을 안 해보고 이쪽 들어오면 굉장히 피볼 거야. 서비스. 서비스 업종 그래도 말투하고 행동이나 어떤 그런 목소리 톤 교정을 어느 정도 해주거든, 일하면서. 예.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험 없이 들어오는 여자 직원분들이 있으면, 예. 힘들어요. 특히 요즘 보면 젊은 친구 중에 내 말투가 없대서 지들이 이상한 거지. 이렇게 약간 좀 내가 낸느라고 나온 젊은 꼰대들도 있거든. 여러분 젊은 꼰대들 이런 거야. 내 말투가 없대서 별거 가지고 틱틱대네.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른 거지. 그거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있다니까. 뭐 오냐오냐 잘하고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안 혼나 본 친구도 있단 말이야.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뭐 한 번도 꾸중 안 듣고 뭐 남들한테 뭐 싫은 행동해도 뭐라고 이제 얘기 안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공직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면 과연 되겠냐 말이죠. 조심해야 되죠. 특히 말투도 중요한데 목소리 톤도 중요해. 목소리 톤도 중요한데 절대 아마 아실 거야 장관이. 저도 보안업을 해봤기 때문에 보안업체에서 저희도 전화 많이 받거든요. 장관이. 전화를 하루에 한 100통 받아요. 100통. 네. 근데 절대 들을 때 있잖아요. 목소리 톤이 조금이나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똑같은 톤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따지면 안 됩니다. 잘못 되었어도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예.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해줘야 돼. 그냥,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 이 자식이 날 무시하나. 그런 사람도 있거든. 왜냐하면 전화
오는 사람들 중에 약간 사회에서 뭔가 좀 굉장히 뭔가 악에 바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전화하는 사람 중에 악성민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뭔가 이미 뭔가 악에 바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조금만 건드리면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 걸려버리면 엄청 후달린다는 거지. 자, 인수인계는 기대하지 마라. 이게 참 문제지.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네, 인수인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나의 일을 계속해서 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뀌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뀌잖아.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특히 요즘 친구들은 아마 인수인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특히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야. 나이 드신 분들보다 한 21~22살, 여자분들 21~22살, 남자분들 23살, 4살에 들어오는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사회에서 좀 굴려먹고 나온 사람들은 눈치껏 보고 따라하는 것에 약간 좀 트여있단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한다. 보통 사회에 물을 먹은 사람은 일단 하고 나서 잘못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자. 일단 해보자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나서 욕먹으면 욕먹고 아님 말고 맞으면 계속 가는 거고 나중에 문제세계 물어보면 되고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일단 욕먹을 거 각오가 한단 말이야. 예. 일단 해보고 한다. 그러면 일단 해봐야 이게 잘못된 거지. 나중에 뭐 때문에 뭐 혼나더라도 왜 혼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누가 옆에서 안 가르치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이게 특히 Z세대, MZ라고 하잖아. 특히 Z세대기예요. Z세대가 보통 한 97년생부터 09년생까지. 예. 그냥 안 가르쳐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특히 Z세대 친구들은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자기들이 뭔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면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 옆에서 해주고 학교에서 그냥 내주고 학원에서 외우라 하니까 외우고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니까 적어라 해서 적고 부모님이 대학교 가라 하니까 대학교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니까 보고 거의 다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맡아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부를 안 먹었잖아. 분명히 그 어린 나이에 붙으려고 하면 사회생활 아예 안 해봤다고 봐야죠. 아니 대학교 재학 중에 시험을 봤다거나 휴학 중에 시험을 봤다거나 아니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시험을 봤다거나 그런 케이스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난 한 번도 누가 내 앞에서 안 가르쳐 주면 나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항상 내 인생에 누군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혀야 되는데 이 부딪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면직이라고 했는데 면직이 뭐냐 하면 잘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그만두는 겁니다. 예, 자기 발로. 잘리는 거는 파면 해임입니다. 징계위원회 해부돼가지고 파면 해임. 이번에 인천 경찰 사건 아시죠? 그 사건처럼 잘리는 거죠. 그거는. 면직은 자기가 그만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원 면직이죠. 의원 면직. 그러니까 전임자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그 자리를 장관이 들어온 거예요. 예. 대단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관님도. 누가 옆에서 가기 주는 것도 없고 알려줘도 자기 일 아니니까 나 몰라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장관이만 겪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부서든 다 겪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인원이 작은 부서일수록 더 심하겠죠. 인원이 크면 그래도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물어볼 사람이 생기는데 인원수가 특히 장관이 같은 경우는 소수란 말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별로 없어요. 예. 이 소수 정예나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만 없어버려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장관관이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못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 운 좋으면 옆에 누가 좋은 사수를 만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내 혼자 사는 거고 그 차이죠. 네.
아, 그러니까 자, 5번째 뭐냐 하면 혼밥 때려치워라는 거죠. 혼밥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혼밥. 예. 예, 공무원들은 혼밥 같은 거 꿈깨 싫어하는 거. 예,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먹을 생각 하지 마라. 먹을 거면 같이 먹어라. 예, 그거죠. 여러분들 왜 관공서 같은 데 보면 공무원들이 절대 혼자서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보통 과장급들이, 과장이나 이제 계장급들이 앞장서 그 옆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약간 꼬리 물고 오는 거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예, 여러분, 구청이나 저기 관공서 같은 데 보면 그 약간 그런 식이야. 앞에 이제 과장이나 계장이 좀 앞장서고 서로 얘기 나누면 뒤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약간 꽁무니로 따라오는 느낌? 예. 근데 난 웃긴 게 왜 팀장, 계장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탕을 좋아하는 거야, 탕을?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춧가루 들어간 거 좋아하는 거야? 이빨에 고춧가루 끼기는 거 좋아하시는 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않나, 장관? 고춧가루 뭐 결혼했나? 고춧가루 못 먹어서 뭐 한 맺혔나? 보통 그런 거잖아. 해물탕. 입이 안 좋아가는데 해물탕, 내장탕, 예, 붕어찜, 아귀찜, 예, 그리고 물회. 일단 고춧가루 들어가야 돼, 이분들은.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아니야. 예.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예, 동태탕, 내장탕. 무슨 고춧가루에 한장병 걸린 사람 같아. 예. 예. 근데 이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문제가 그거야. 문제가 뭐냐 하면 먹고 나면 입냄새가 심하고 그리고 먹을 때 오래 걸려요. 이게 짱나는 게 뭐냐 아마 공감하실 거야. 장강이 100% 공감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돈데타 내장탕은요. 중간에 왜 버너 있고요. 왜 4인 앉을 수 있는 그 테이블에 버너 있고 한 그릇에다가 한 3, 4인분을 이게 끓여가지고 서로 이제 덜어 먹는 거예요. 국자 하나밖에 없어. 알죠? 이게 졸라 난감합니다, 이게. 이게 난감한 게 뭐냐면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요. 한, 예, 냄비 하나에다가 라면 먹을 거 버너에다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국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밑에 직원은 먹지도 못하고 그 높은 사람 앉으면 높은 사람 떠줘야 돼. 예, 먼저 드십시오 하면서. 예, 떠주고 그분들 다 먹고 나면 난 이제 찌꺼기, 가시, 찌꺼기, 뭐, 무건더기 이런 거 먹는 거죠. 예,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숨 막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걸 매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생각해, 4명한테 그 고기가 다 들어가겠냐, 명태가. 다 들어가겠냐고. 끓이는데 시간도 걸리죠, 여러분. 어느 정도 반조리가 돼가지고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저, 탕이나 찜은요, 좀 졸여야 됩니다. 약간 쪼림처럼 국물이 많으면 안 돼요. 예. 국물이 많으면 약간 쫄아줘야 돼.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주문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국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짬 안 되면, 어, 나눠서 먹어야 돼. 예. 그리고 이거 먹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짧게 기다리고 빨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 맞죠? 젊은 사람들은 빨리 먹고 후딱 먹고 쉬자 이거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는 그거거든요. 어? 빨리 먹고 빨리 소화 잘 되고 빨리 먹고 빨리 좀 해서 빨리 먹고 빨리 나머지 시간 쉬자. 남들이 나 못 들었으면 좋겠다. 노터치 이거잖아. 근데 공무원 들어가면 이거 포기하라는 거지. 네, 공무원 들어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는 순간 그냥 아무도 나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아마 그럴 거야. 짱나는 게 그런 거야. 저기서 이제 관공서 나와가지고 아마 배달시켜 먹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음식점 가야겠죠. 가는 시간도 있고 주문해서 이제 조리하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도 있고 나오는 시간 나와서 돌아가는 시간도 있어. 상당히 깁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점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장관이? 자, 이민도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박봉이잖아요. 박봉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박봉의 월급에서 공무원들은 여러분 공무원들은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그 적은 월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보통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그냥 공짜로 밥 먹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공무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단 사기업 다니시면 당연히 식당에서 밥 먹어야지. 왜 공무원도 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이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밥을 사 먹어야 돼. 월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13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거야, 장강이. 9급이면. 예.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거 사 먹어요. 비싼 거. 싼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비싼 거 사 먹어.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동택탕 인당 한 8,000원에서 만 원씩 나옵니다. 비쌉니다, 여러분. 비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조만간 한 인당 만 원씩 나올 거야. 아니, 그 박봉의 월급에 한 끼에 8,000원 거의 만 원 돈 내봐요.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 구내식당이 쌉니다. 밥맛은 별로 없는데 싸요. 한 3,000원 내외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들이 야, 구내식당 맛없다. 가서 동태나 한 그릇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공무원 조직은 또 따로 내거든요. 자기가 먹은 자기가 따로 낸단 말이야. 예. 뭐, 야, 이거 과장 낼 테니까 너희는 그냥 먹기나 이게 아니에요. 예. 각자 따로 냅니다.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한 끼에 한 8,000원, 9,000원 돈을 쓰는 거예요.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에 8,000원. 보통 한 달에 20일에서 22일 정도 근무하니까 그 밥값으로 하면 거의 20만 원 돈 내는 겁니다. 20만 원 돈. 월급 한 170, 180 받고 밥값 20만 원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신 못 차리면 돈 못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그리고 생각보다 밥을 밖에서 많이 먹어요. 밖에서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을 뭐 만약에 그 과장이나 계장급이 구내식당 가서 먹자 하면 먹는 건데 그분들이 무조건 밖에 나가자 하면 그냥 얄짤없이 밖에 나가야 돼요. 얄짤없이. 그거 한번 밑보이면 그냥 이제 그때부터 계속 찍히는 거야. 개인 플레이 한다고. 그럼 개인 플레이 할 거면 공무원 조직 말고 딴 데 가지 여기 왜 오냐 하면서 어,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서 같은데 한 12시나 한 12시 반 되면 앞에 나이 드신 분 한 두세 명 있고 그 뒤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약간 따라다니는 여직원들은 그냥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거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기 시게 될 겁니다. 장관님 아주 매일 하시니까 뭔지 아시겠네. 예. 뭔지 아시겠네요.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앞에 대빵 두 명 있고 뒤에서 약간 꼽사리 껴서 이렇게 뭔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아, 구내식당파 외식파 배달파요. 예. 재밌으면 씁쓸하네. 예. 그래서 혼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밥은. 차는 없어도 되지만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특히 남자 직원 필수. 그러니까 공무원 일단 경찰과 소방을 제외하면 모든 공무원들은 운전면허증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네,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거의 필수입니다. 장관님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행정이나 국가직 지방직은 운전면허증 없다고 해서 시험 자기 박탈당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필기성적 잘 맞고 가산점만 잘 채우면 무조건 붙습니다. 문제는 들어오고 나서죠. 들어오고 나서. 아까 제가 경찰 소방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경찰 소방은 무조건 시험 기준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응시자격에 보시면 경찰은 자격 요건에 일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종 보통도 아닙니다. 이종 소형도 아니에요.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하나입니다 나와 있어요. 일종 보통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순찰차가 있잖아요. 그걸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보통에 당연히 있다고 일종 대형까지 땁니다. 대형 가산점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근데 출장을 갈 때 과연 짬밥 많은 사람이 운전하겠습니까? 짬밥이 안 되는 막내 직원이 운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막내 직원들이 운전하겠죠. 막내 직원들이. 공무원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조직 가보시면 차가 있습니다. 네,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잔심부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부서에 뭐 필요한 뭐 어떤 물품이 있고 어디 뭐 단체에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 누구 가겠냐고요. 짬밥 높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짬밥 안 되는 사람이 가겠어요. 당연히 짬밥 만드는 사람이 가겠죠. 잔심부름. 일하다 보면 자네 바쁜가? 아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자네 그 차 몰아가지고 우리 그때 왜 받은 거 있지? 그거 좀 단체에 좀 전해주고 와. 고맙다고 하면서. 예. 우리 근데 외근 나가면 좋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말단이 외근 나가면 좋아요. 왜냐면 탈출하는 기분 들기 때문에.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운전하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아마 장관님 입장에서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광산이 약간 감옥 같아, 감옥. 뭔가 공기가 달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치 볼 사람도 너무 많고 민원인들 항상 날 갈구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숨이 꽉꽉 막힌단 말이야. 근데 차 몰고 나오면 뭔가 드라이브하는 기분 들잖아. 잠깐이긴 하지만 탈출한 기분 들잖아. 그 지긋지긋한 민원인들 안 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나는 외근 중이라서 그런 전화 같은 업무에 이제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 역할 대신할 거 아니야.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덜 시달리려면. 조금이라도 그 지긋지긋한데 이제 안 쓰려면 운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첫 직장인 공무원님 각오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합격한 사람들. 예. 사회생활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합격한. 예. 뭐 단기 합격자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졸 특채로 들어오는 사람들. 7번이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게 왜 실업계 전형 특채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게 그분들이 좀 공무원 들어가지고 말썽을 많이 피웁니다. 특히 여자분들, 여상 출신들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수혜자죠, 수혜자. 예. 지금도 있죠, 이게. 저 공고나 저 상고로 쪽에서 예, 공무원 특채로. 그럼 몇 년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좀 잘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아직 애다 보니까 이제 갓 20살이지 거의 애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교복 입고 학교 다녔던 학생들이잖아. 어? 학교 다닐 때 준비하고 졸업하는 순간 바로 이쪽 이제 입직을 하는 구조잖아요. 엄청나게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20살에 바로. 말이 20살이지 거의 만 19세 아닙니까? 만 19세에 공무원 배지 달고 일하는 건데 어찌 보면 남들한테 부럽지. 근데 사실 어느 조직이든 막 장관리 조직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조 특채들이 약간 눈에 가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아마 장관님 아실 거야. 애물단지, 애물단지. 이분들이 거의 일 잘하시는 분 드물어요.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도 경험 많이 해보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수업 듣던 애들이잖아.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사람 상대 잘하는 건 다른 거죠. 어. 그리고 좀 이제 고저 특채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 좀 악질도 있고 어. 애같이 부르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 난감해요 이게. 그래서 고저 특채로 들어왔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조 특채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 경험 안 하고 들어오면 힘들지. 아마 다 힘들 겁니다 이거는. 네. 네, 다 힘들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8번째. 이거는 근데 8번째는 여덟 번째는 이거는 약간 공무원 바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신 분들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거 원해요. 같이 근무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따로따로 근무하다가 왜 그거 있잖아. 왜 결혼하고 나면 그 정보 발령 낳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정보 기준이 정보가 뭔지 아시죠? 관할 옮기는 거. 예. 부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청 자체, 지역 자체로 옮기는 게 정보거든요. 근데 그 정보할 때 우선순위 중에 높게 쳐주는 게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예, 결혼한 사람.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나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건 차면 정보 발령 신청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들 많잖아. 좀 싫어하죠, 사실. 어, 결혼 찬스 써가지고 넘어오면 싫어하죠. 예. 근데 이거는 아마 부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주말 보고 나온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게 나은 사람도 있고. 네.
이거는 아마 실제로 근무하시는 이제 공무원 부부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부부마다 다를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 그 따로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경찰 쪽에 있잖아요. 경찰 부부심 있는데 경찰 부부 기준으로 보면 같이 있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애가 생기면 문제란 말이야. 애가 생기면. 아무리 경찰 근무하다가 교대 근무가 안 맞잖아요. 그 대신에 애를 육아를 분담해가 한쪽이 맡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이제 출산하면 출산 휴가를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긴 하잖아요. 육아에 대한 부담 많아지더라고. 아무래도. 네.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게 1시간짜리네.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아무튼 신규로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 네, 우리 장건강 선배님 얘기 듣고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아무튼 뭐 합격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사고 안 치고 네,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사하게. 아무튼 이렇게 좋은 정성이 담긴 글을 적어주신 장건강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